그래서 그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사비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소유자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700만 원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아, 그 중국분이? 중국분. 존댓말 이런 거 없으시고 700만 원 줘? 돈 없어? 700만 원 줘?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700만 원 못 줘요. 그랬더니 이제 이 빌라는 준 신축 빌라이기 때문에 따로 크게 수리할 게 없겠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한 거잖아요. 입찰가를 우리가 정할 때도 원래 여기가 오래된 빌라였으면 수리비를 감안해서 입찰가를 정해야 되는데 수리비 안 들어갈 거니까 입찰가를 정할 때 그걸 감안해서 입찰을 했죠. 대신 명도비는 우리가 입찰가에 감안을 했죠. 왜냐하면 여기에 점유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소유자야. 네, 맞아요. 소유자였어요. 소유자여서 명도를 할 때 소유자는 보통 어느 정도 이사비를 분명히 원해요. 요구를 해요. 많이 원했었어요. 임차인이 배당을 다 받는다 그러면 이사비를 책정을 덜 하거나 안 할 수도 있는데 소유자가 여기에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기간도 좀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사비를 무조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가를 정할 때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입찰가를 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전을 7월 말에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8월 초니까 거의 2주도 안 돼서 명도가 끝난 거예요. 처음에 여기 찾아왔을 때는 그때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며느리가 있었는데 외국인이었죠. 중국 분이셨죠. 중국분. 대화가 좀 됐어요? 어플, 통역 어플로 어플로? 연락 주세요. 저 낙찰자예요. 낙찰자를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저 이 집 샀어요. 부모님 연락 주세요. 어플로 했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와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다시 왔어요. 주말 늦게.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점유자분을 만난 거죠. 그럼 여기에는 어르신들 부부 두 분하고 그다음에 아들하고 며느리 네 식구가 살고 있었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며느리가 중국분 그리고 어머님도 중국분. 중국분. 그래서 그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사비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소유자분의 아내 되시는 분이 700만 원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아, 그 중국분이? 중국분. 이사비를 700만 원 주면 나갈게 하셔서 그분은 그냥 700만 원 줘 이러시더라고요. 한국말로? 한국말로. 700만 원 줘. 그분한테 돈 빌린 적 있어요? 존댓말 이런 거 없으시고 700만 원 줘? 돈 없어? 700만 원 줘?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700만 원 못 줘요. 그랬더니 이제 그 점유자 되시는 분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물건을 놓고 갈 테니 70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물건은 저는 필요 없으니 다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이사비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때 기억나요. 저는 이제 다른 지역에 우리 멤버 명도 도와주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어. 며느리를 만났는데 외국분이래. 그래서 이제 연락처를 주고 왔는데 700만 원을 요구한대. 에어컨부터 해서 이것저것 짐을 놓고 갈 테니 그걸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죠. 다 가져가고 그 돈 못 주겠다 얘기하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700만 원 말고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을 또 요구를 했었어요? 처음에 무조건 200만 원을 얘기를 하셔서 그것도 쌤한테 여쭤봤죠. 여쭤봤더니 쌤이 이제 기간을 정해서 빨리 나가면 200만 원에 맞춰주고 그 다음 주에는 얼마, 그 이후에는 없다 이렇게 날짜를 조정을 해주셔서 그에 맞게 빨리 나가면 그게 오늘 날짜여서 200만 원이었고 그 다음 주에는 150만 원, 그 이후에는 못 드린다. 왜냐하면 인도명령이 이미 결정이 났고 집행을 해도 점유자분 200만 원을 드리나 내가 집행을 해서 200만 원을 하나 난 그러고 싶지 않으니 결정을 하세요 했더니 오늘까지 나갈 테니 200만 원 주세요 답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경매하시는 분들이 명도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뭐 당연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점유하시는 분들이 당연하듯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사비를 사실 나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명도비를 꼭 줘야 된다는 의무사항도 아니고 안 준다고 불법도 아니에요.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알아봤다. 200만 원은 평균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매수자가 주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알아보셨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주지 않아도 된다. 난 인도명령으로 할 테니 결정을 하셔라. 쌤이 그냥 날짜 조정을 해서 빨리 나가는 쪽으로 하면 주어라 라고 해서 그분들이 결정을 하신 거죠. 200만 원 받기로. 지금 소유주권 이전하고 나서 줄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여러 가지들을 협조를 잘 해주면 도의사항 좀 드리는 거지 그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주면 왜 안 주냐 소리치고 막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처음 경매하시는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만나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소리도 지르고 욕도 하니까 어려워하는데 안 되면 강제 집행하면 돼요. 강제 집행 안 될 물건도 아니고 권리사항 아무 문제가 없으면 집행하면 돼요. 강제 집행 비용보다 과하게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가 강제 집행을 했을 때는 이 정도 평수에 어느 정도 금액대가 강제 집행 비용이 나가는지 알아야 그 이상으로 이사비를 요구할 때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서 내가 협의를 할 수가 네, 있다고요. 맞아. 저희 다른 분들도 지금 명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사비를 주고 잘 끝내는 경우도 있고 이사비 없이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케이스가 다 달라요. 그 안에 전문자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성향인지 우린 몰라. 뭘 원하는지 일단 우린 모른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이러면서 협의를 해야지 덮어놓고 안 만나고 이럴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부담스러워서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강제 집행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나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무조건 한번 만나는 이야기는 봐야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강제 집행을 하면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감정도 좀 네, 상하고 맞아요. 낙찰자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또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잘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고 처음에 700만 원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이사 나가면서 200만 원으로 잘 마무리했고 아까 나가실 때도 서로 잘 얘기하고 관리비, 공과금 다 깨끗하게 처리하시고 이사 네.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경매할 때 명도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저 사람이 어떤 거를 지금 원하는지 단 그런 게 있죠. 이사비도 과하게 요구하고 사는 기간도 많이 달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잖아요. 두 가지를 나는 다 얻고 싶은 거잖아. 돈도 많이 받고 싶고 늦게 나가고 싶고. 이거는 사실 협의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원하는 돈을 줬으면 기간을 내가 줄이거나 돈을 내가 안 주거나 적게 주면 저 사람이 원하는 시간을 좀 더 주거나 만나서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돈인지 시간인지 그거를 내가 명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네. 그러고 나서 움직여도 늦지 않아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서 만나셨더라고. 성격이 원래 급하시죠? 네, 많이 급합니다. 낙찰 받고 나서 가서 막 만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제가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만나라. 여쭤봤죠. 맨날 오늘 가도 돼요? 내일 가도 돼요? 그랬더니 소유권 이전하고 가라고. 네. 왜냐하면 여기에 사시는 분이 임차인이 아니라 전 소유자야. 아, 네. 소유권 이전하고 가야지만 저 사람이 나랑 마주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오자마자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전이 됐냐, 돈을 다 냈냐를 물어보시긴 했어요. 저는 이미 돈을 내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다 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긴 했죠. 근데 만약에 소유권 이전 안 하고 왔어. 근데 소유권 이전 했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하면 그 사람 그럼 나랑 얘기를 안 할 거야. 이전하고 다시 와라. 당신이 낙찰자라는 자격이지. 지금 이 집 주인이 아니잖냐라고 하면 할 말이 진짜 없는 네,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전 소유자가 만약에 살고 있으면 소유권 이전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좋고 임차인이 만약에 살고 있으면 이전하기 전에 와도 되긴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배당을 다 받는 임차인이야. 그러면 좀 더 빨리 오는 게 좋죠. 저 사람은 어쨌든 내가 대금 납부를 해야 배당을 받으니까 그 사람도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언제 대금 납부를 할 건지. 그러면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나를 가라고 안 할 거예요. 돈을 받아야 되니까 다 배당을 받는 임차인이라 그러면. 그래서 명도를 할 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야 된단 말이죠. 무턱대고 내가 낙찰 받았으니까 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안에 사는 사람도 그동안 과정을 겪으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가서 화만 돋굴 필요가 없단 말이죠. 좀 천천히 명도를 해도 되니까 이 집 어디 안 가잖아. 갈 것 같아서. 어딜 가? 명도를 빨리 해서 빨리 내놔야 빨리 팔릴 것 같으니까 맞아요. 명도를 빨리 하고 빨리 내놔도 걸리는 물건은 걸리고 명도를 좀 천천히 하고 늦게 내놔도 빨리 팔릴 물건은 또 빨리 팔리니까 네. 처음 낙찰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동안 다른 학원들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강도 하고 4-5 군데는 다녔죠. 근데 다니면서 실제 입찰을 한 적은 없어요. 4-5 군데 다녔는데 입찰을 한 적이 없다고요? 없어요. 왜요? 모의로 입찰을 한 적도 없고 이런 교육은 정말 빠삭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거나 내지는 현장 교육이 있다 하더라도 수십 명이 우르르 가서 한 사람 하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다거나 아니면 직원이 가서 낙찰 받은 경우 직원 거를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한다거나 이런 정도지 실질적으로 입찰을 하거나 참여를 한다거나 이런 건 사실 없었어요. 4-5 군데 다녔는데 어떻게 입찰을 한 번도 못했다는 게 의외긴 한데 저랑 이렇게 1대1 하면서 처음 낙찰도 받아본 거고 네. 몇 주 만에 그때 받았죠? 8주 정도 됐나? 법원에 실질적으로 같이 가서 작성 같이 옆에서 해주시고 틀렸는지 아닌지 봐주시고 봉투 내는 거 같이 다 같이 해주시니까 한 번 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네, 맞아요. 이거 내가 하기 전까지는 이론상은 바짝해도 못하는 거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한 번 내가 가서 했으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 거기에 날짜를 안 쓰거나 도장이 안 찍혀 있거나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낙찰을 받았다가 무효가 되면 너무 아깝잖아. 그게 두고두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금액 확인도 받고 도장 확인도 받고 뭐 그렇게 했죠. 여태까지 날린 학원비 쌤한테 배워서 이거 내가 하면 건지려고요. 아니 얼마나 쓴 거야 학원비를. 2천만 원 이상
날렸습니다. 아니 4-5 군데 다녔고 한 4-5년 했어요. 4-5년 동안 4-5번 다니면서 한 번도 입찰도 못 해보고 뭐 했어요 그동안? 어쨌든 이게 오늘 이제 명도가 끝나가지고 와서 보긴 했지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부동산에 물건도 내놔야 되고 네. 내놓는 게 끝이 아니라 계속 부동산 사장님하고 연락을 하면서 네. 의논을 해야 돼요. 낙찰 받고 나니까 경매가 시작이라는 걸 이제 느끼죠. 네, 맞아요.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낙찰 받은 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부터 신경 쓸 일이 훨씬 더 많고 여기 오는 날도 그 사람이 이사를 안 나가면 어떡하나 갔는데 짐을 안 빼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진짜로 걱정했어요. 낙찰 받고 나서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 대출 알아봐야지. 대출 알아볼 때도 힘들었고 네, 매매사업자 내야지, 명도 해야지, 수리해야지, 그다음에 부동산 내놔야지. 끝이 아니야. 계속 부동산 연락해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야지. 일이 많아요. 이거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근로소득이 맞습니다. 근로소득이라니까 경매. 누가 불로소득이라고 근로소득 했어요? 아니야. 이거 누가 안 해줘. 내가 다 해야 돼. 맞아요. 이 물건은 내 거야 이제. 내가 챙겨야지 누가 안 챙겨준단 말이에요. 네. 힘들지만 쾌감은 있어요. 내가 하나 해냈다? 이런 느낌? 이걸 하나 이제 매도를 하면 자신감이 더 생길 거고 명도까지 다 해봤으니까 두 번째 물건 또 계속 네. 입찰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씩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하면 괜찮아요. 한 건으로 우리가 벼락부자 못 돼 경매. 계속 돈만 썼잖아요. 학원 다니면서. 아니 벌으려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 돈만 쓰고 있어. 그러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돈하고 시간을 내가 들였으면 그만큼 내가 아웃풋이 나와야지. 돈이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벌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이거를 해서 어떤 돈을 벌고 그다음에 경험도 쌓고 혼자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도 생기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명도 잘 마무리한 거 축하드리고 두 번째 물건도 준비 잘해서 낙찰 네. 받으시고 선글라스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